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면 온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세상은 당신과 당신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불공정하게 비판하지 말고 온정적 눈길로 바라봐주면서 자신에게 최고의 팬이 되어줘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야말로 사람도 돈도 인생도 당신을 진심으로 따르게 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확신, 지은이 롬무어, 옮기니 이진원, 발행 다산북스, 발행일 2021년 2월 1일입니다.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파산한 청년을 자수성가 백만장자로 만든 결정적 부자의 멘탈. 확신은 롬무어가 과감한 결단력을 발휘하고 끝내 부를 성취하도록 뒷받침했던 부자의 멘탈을 설파한 책입니다. 자기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 즉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 비하에 쉽게 빠지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며 함부로 꺾이지 않는 강력한 동기를 바탕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확신은 당신에게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답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존재의 가치가 흔들리는 시대. 이 책은 부의 그릇보다 먼저 채워야 할 것은 내면의 그릇, 즉 확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더 중요한 것. 학창시절 중등교육 자격시험을 앞두고 성적 우수반에 배정되어 특별 과목으로 지리학을 배웠다. 장담하건대 내 평생 그 수업에서 배운 지리 정보와 기술을 유용하게 사용해왔다. 목적지를 찾을 때는 물론 대인관계를 비롯해 사업이나 투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리적 재능을 구현하고 활용할 기회가 있었다.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면 지금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지 모르겠다. 이렇듯 학교에서 배우는 일부 과목은 유용하고 살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기술과 전략을 배우지만 우리 자신에 관해서는 배우지 않는다. 우리 밖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배우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 내가 다녔을 때와 지금의 학교는 달라졌을 수 있지만 나는 나처럼 특별하고 복잡하며 혼란스러운 존재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 내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법이나 자아인식, 자신감 또는 자존감에 대해 결코 배운 적이 없다. 그때 그런 것들이 과연 필요 없었을까? 10대 청소년이라면 더욱 그런 교육을 받았어야 하지 않을까? 사실 대부분의 어른도 마찬가지 아닐까? 무지가 행복은 아니다. 그냥 무지일 뿐이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른다. 당신은 자아인식이 중요하며 현실이 수시로 변화한다는 점을 모른 채 비싼 학비를 냈다. 거기서는 단지 생활에 필요한 기술만을 약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교육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적 혹은 세계적 차원에서 그런 변화를 모색하는 방법은 다른 책들의 역할일 것이다. 지금은 부탁인데 당신이 직접 자신의 변화에 책임을 져라. 자존감에 투자하라. 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당신이 자라온 환경이나 유전자 따위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정의할 필요가 없다. 자아인식과 자존감은 분명 당신 개인의 발전을 위한 최고의 투자처임이 틀림없다. 전략과 경제 이론은 잠깐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지만 당신은 평생 당신과 함께 머물 것이다. 당신은 이 책을 읽고 있다. 당신이 부자가 될 상이라면 내 책을 끝까지 읽고 당장 가치를 실천하지만 빈자로 머물 상이라면 이 책을 읽고도 머뭇거릴 것이다. 당신에게 부자와 같은 자기 확신이 있는가? 지금 여기는 당신이 시작하기에 위대한 장소다. 그러니 자신에게 감사하라.
사람과 돈, 인생이 당신을 따르게 하라.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해 줄까? 당신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누가 당신을 믿어줄까? 면접 시험을 보러 갔다가 안녕하세요, 데이브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 쓸모나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제가 일할 자리가 있을까요? 라고 말했다고 상상해보자. 아니면 누군가에게 안녕하세요, 트레이시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지만 돈 좀 꿔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한다면 어떨까?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줘야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 자존감이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겠는가? 아니면 다소 건방지고 보증할 만한 신용이 없는데도 갚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싶겠는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게 오만하거나 자기애가 강하다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가치, 특별한 기술과 재능을 잘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또 세상에 당신이 가치가 있고 책임감이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으려면 자신에게 먼저 보여줘야 한다. 전작인 레버리지에서 내가 자존감이 부족했을 시절에 알지 못해 아쉬웠던 피카소의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다. 다시 간단히 상기해보자. 피카소가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와 냅킨에 간단한 스케치를 해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카소는 상냥하게 부탁에 응한 뒤 스케치를 끝낸 냅킨을 건네주면서 의뢰인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그러자 의뢰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거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피카소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40년이 걸렸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특별한 기술과 재능과 경험을 겸비하면서 지금처럼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왔다. 그러면서 위대한 점뿐만 아니라 그것과 균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공허감과 약점도 갖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한평생 매진해온 일과 소중히 쌓아온 가치를 존중하고 더 발전시키고 세상에 알리는 판국에 당신이라고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모두 매력적인 이야기에 현혹되고 타인의 삶에 고무된다. 그러니 당신은 세상에 당신의 이야기를 떠들어라. 그것은 타인의 삶에 영감과 도움과 가치를 줄 수 있는 경험과 지혜로 가득 찬 귀중한 당신의 자산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사랑을 얻기 힘들어질 것이다. 이 사랑은 물론 가볍게 좋아하고 넘어갈 사랑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실한 사랑이다. 갖고 있지도 않은 걸 남들에게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타인에게서 사랑을 받으려면 그것을 외부에서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부자가 되려 하거나 부를 쫓으려 할 때도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확신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하는 사업이나 직업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 자신의 시간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전반적인 자존감에도 정당하고도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을 혹사하게 되고 자기 값어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고객이나 상사나 회사로부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돈을 벌 자격이 안 된다고 느낌으로 많은 돈도 벌지 못할 것이다. 스스로 자책하고 비하하면서 자신이 가진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당신은 당신에 대한 모든 위대한 장점을 얼마나 자주 상기해 보는가? 자신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려고 할 때마다 생각을 바꾸어 당신이 가진 위대한 점을 생각해 보는가? 그보다는 잘못하고 실수한 일들과 나쁜 습관이나 특성을 곱씹어 보면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자신이 가진 장점 50가지 내지는 100가지를 정리해보라.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또는 자신에게 스스로 엄하게 굴려고 할 때마다 시도해보라.
이런 연습이 당신 자신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라. 물론 종종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나쁜 부모, 나쁜 상사, 나쁜 돈 관리자, 나쁜 친구, 나쁜 파트너, 나쁜 사람들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한 일을 응원해 보라. 자신에 대한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많다. 예를 들어 당신이 부모라면 아이들에게 소리치지 않는 모든 날은 멋진 날이며 그런 날마다 당신은 올해의 부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이 사업가라면 부도가 나는 일이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해마다 역경을 극복한 것이니 직원들에게 가장 멋진 파티를 열어줘도 된다. 인생은 고달플 수 있고 살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이 사실은 대단한 일일 수도 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면 온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세상은 당신과 당신의 인식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자책하지 말고 자신을 띄워주는 상상을 해보라. 자신을 불공정하게 비판하지 말고 온정적 눈길로 바라봐주면서 자신에게 최고의 팬이 되어줘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때야말로 사람도 돈도 인생도 당신을 진심으로 따르게 된다. 양향 성격자가 되어라. 지혜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새롭고 특별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생긴다. 한 가지 대표적 고정관념은 어떤 사람을 내성적인 사람으로 못 박는 것이다. 나는 내가 내성적인 사람으로 간주되는 게 싫다. 사실 누구도 완전히 내성적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완전히 외향적인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나를 외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또는 강연장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이다. 반대로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했을 때는 전혀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 사업 이야기를 시킨다면 꽤 자신이 있다. 하지만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나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과 함께 임원실에 앉아 사업 이야기를 해보라고 시킨다면 금방 겸손하고 조용해질 것이다. 나는 외향적인 사람도 아니고 내성적인 사람도 아니다. 특히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심지어는 내가 가끔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당신이나 당신에게 딱지를 붙여준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들이 사람 사귀는 기술이 없다고 말하는 괴짜 기술자를 온라인 게임방이나 기술 컨퍼런스에 앉혀놓으면 그는 곧바로 눈에 띄고 빛이 난다. 자신에게 내성적인 사람이라거나 외향적인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이지 마라. 당신은 둘 다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딱지를 인정한 사람들은 평가받고 조롱당하고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운 나머지 자신이 원하고 사랑하고 뛰어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포기한다. 그런 딱지를 떼어내고 그것과의 인연을 끊으면 자유롭게 자신의 가치, 기술, 재능을 실현하며 살 수 있다. 당신에게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눈에 띄고 빛날 것이다. 심지어 자신에게 놀랄지도 모른다. 딱지에서 더 멀리 벗어날수록 더 많은 지지자를 만나고 더 많이 노출될 것이다. 이는 당신의 행동과 당신이 일치한다는 증거가 된다. 여기에 추진력이 생기면 당신의 부와 인생에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의 형편없고 잘못된 딱지 하나 때문에 자신을 부정하지 마라. 잘못된 딱지는 당신이 숨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자신을 의심하고 자책하고 질투하고 잘나가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욕하도록 조장할 것이다. 이는 자존감을 떨어뜨릴 파멸의 고리 속으로 빠지게 한다. 더 나아가 당신을 내향과 외향 등 성격 스펙트럼의 중간에 있는 양향 성격자라고 불러라. 누구나 기술이나 재능, 관심사가 아주 낮은 분야에서는 내성적인 사람처럼 행동하고 기술이나 재능, 천재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분야에서는 외향적인 사람처럼 행동한다. 양향 성격자가 내향과 외향의 장점을 적절히 활용해 최고의 성과를 낸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로 입증되었다.
경험이 적은 분야에서 똑똑하게 행동하고 싶다면 외향적인 사람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외향적인 딱지를 활용하라. 누구도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적절하게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팟캐스트를 만들거나 기사를 작성하라.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공동 창업한 스티브 워즈니악처럼 제휴하라. 버락 오바마가 아니라면 미셸 오바마가 되어라. 배트맨이 아니라면 그의 조수 로빈이 되어라. 내성적이어서 희망도 자신감도 기회도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난 당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 부자의 자격. 세상은 당신이 충분히 많은 비평가를 만나게 해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을 때리는 일에 아주 능숙해서 모든 각도에서 온갖 종류의 비난을 날릴 것이다. 당신은 정신무장을 해야 한다. 그러니 이미 얻어맞은 모든 매를 더 아프게 만들지 말고 당신 자신의 가장 큰 팬이 되어라. 당신 편이 되라. 후원자를 확보하라. 자기 감사 모임의 창립 멤버가 되어라. 당신이 직접 자신을 옹호하고 자신을 알리고 자신에게 보상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 자신에게 최악의 적이 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 위로하라. 격려하라. 당신이 일을 잘하면 놓치지 말고 그 사실을 자신에게 알려라. 돌보고 치유하라. 찬사를 아끼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만든 모임은 아주 특별한 멤버가 가입된 개인 팬클럽이기 때문이다. 하나뿐인 VIP와 MVP를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라. 당신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기 비하와 비판을 멈춰라. 그때 필요한 것이 용서다. 자신을 가장 오랫동안 감금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감옥은 자신의 마음속이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자신을 용서하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이다. 자신이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실수와 잘못을 스스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자존감이 커지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 저지른 실수와 상관없이 당신은 다른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를 똑같이 갖고 있다. 누구에게 어떤 가치가 있고 누가 다른 사람보다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심판관이나 배심원은 없다. 천재성의 발견. 많은 사람이 자신의 특별함과 천재성을 발견하고 인정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사회는 바이올리니스트나 과학자나 수학자를 천재라고 부르고 사실상 다른 모든 사람을 열등한 인간으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사회가 정의해준 천재와 당신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타인에 의해 천재로 정의된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 에너지, 가치를 자신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분야에 집중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을 천재라고 정의하지 않을 것이다. 천재를 한 가지 기준으로 정의하지는 못한다. 어떻게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와 아인슈타인이 모두 한 가지 의미에서 천재가 될 수 있을까? 다만 천재를 위대하거나 최고로 중요하고 유용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중요하고 유용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므로 천재의 기준은 주관적이다. 이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천재로 여길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껏 우리 누나만큼 처음 만난 사람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누나는 휴가를 떠난 지 10분도 안 돼 10여 명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곤 했다. 친구를 사귀는 데는 가히 천재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천재답게 굴어라. 당당하게 굴어라. 모두가 당신의 매력에 빠졌다. 자신에게 있는 특별함과 천재성을 인정하라. 당신을 남들과 다르거나 심지어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라. 튀면서 적응하라. 에디슨은 천재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재능 있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남과 같기를 바라지 마라. 그래선 안 된다. 우리 모두 한 종으로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서로 의지하고 있다.
당신의 재능을 필요로 하고 당신에게 영감을 받을 사람이 많다. 당신의 아이, 고객, 파트너, 직원, 납품업자, 고용주, 팔로워, 팬,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비평가들도 당신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신을 필요로 하고 사랑한다. 당신은 당신이라서 중요하다. 자격 있는 5사람. 주변 사람들은 전적으로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은 자신이 만든 네트워크 안에 모든 이에게 배를 들어 올려주는 밀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진정한 친구들과 가치를 주고받는 좋은 사람들은 주변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단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당신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짓 충성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당신이 황금빛 지평선을 향해 돛을 올리는 동안 그들이 다른 방향으로 부는 바람에 이끌려 항해하게 하라. 전략적이고 현명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한편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은 고를 수 없다. 하지만 그들과의 교류를 통제할 수는 있다. 그들에게 당신의 비전과 임무 또는 사소한 일을 논의할지 냉철하게 선택하라. 아니라면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자기의 사고방식을 지켜라. 그것이 당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원숭이와 어울리면 원숭이처럼 되기 마련이다. 당신이 사귄 삐뚤어진 사람들이 당신을 안전하게 해줄 수 있지만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그들은 당신의 꿈을 훔칠 수도 있고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조심하라. 친구나 네트워크를 바꾸는 게 사고방식을 바꾸는 일보다 훨씬 더 쉽다. 영감을 주고 경험이 많은 사람과 어울려 다니는 게 진정한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들은 당신이 실수나 재난의 지뢰밭을 피해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들은 당신에게 성공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노련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줄 수 있다. 덕분에 당신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설 수 있게 된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값비싼 실수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서도 단시간 안에 그들이 했던 모든 일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 좋은 건 좋은 걸 끌어당기고 부는 부를 끌어당기며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을 끌어당긴다. 누군가 내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남긴 글로 마무리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함축적으로 보여준 말이다. 내가 좌절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말했다. 냉동 닭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독수리처럼 날 수 있겠는가? 동굴 밖으로 나와라. 당신에게는 특별한 기술과 재능이 있고 당신이 정말로 잘하는 일로 최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사실을 널리 알리기 전까지 세상은 그 사실을 모를 것이다. 나는 한때 예술가였다. 그림이 팔리지 않자 나는 더 많은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몸무게를 뺄 수 없다면 더 많이 먹겠다는 식이었다. 사실 아무도 사지 않을 그 그림을 더는 그릴 필요가 없었다. 대신 이미 그려놓은 그림들을 팔아야 했다. 그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내 그림을 구경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일례로 당시 나는 내가 살던 지역 외에 화랑에 그림을 가져간 적이 없었다. 게다가 내 그림 판매와 관련해서 에이전트나 딜러들을 만난 적도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가 살았던 스튜디오에서 나가지를 않았다. 자신을 독려하고 채찍질하고 더 많이 밖으로 나가라. 두려워할 것 없다. 소셜미디어에 더 많은 컨텐츠를 올려라. 이벤트에 참가하라. 전화를 걸어 사람들과 대화하라. 평소 같으면 거절할 파티와 행사에 가보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지인들과 재회하라. 자신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방법이 있다. 지나치게 고민하지 말고 시작하라.
망칠지, 심판을 받을지, 아니면 부족할지에 대해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대신에 그냥 하라.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으면 그냥 하라. 모든 것이 테스트임을 명심하라. 완벽한 완제품이 될 필요는 없다. 뭔가가 안 좋은 것으로 판명되면 언제든지 돌아가서 고치면 된다. 끊임없이 고민하지 마라. 거대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 이해하고 압박감에서 벗어나라. 무엇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지 자문하라. 자기 자신, 컨텐츠, 제품, 서비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영혼까지 세상에 알리려고 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그건 죽음이나 단절이 아니다. 단지 몇몇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다. 물론 그런 경험을 통해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전진하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지 자문하라. 당신이 세상에 자신을 알리지 않으면 무엇을 놓칠지 생각해보라.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일과 놓칠지 모를 모든 기회, 패할지 모를 경쟁자들, 결코 만나지 못할 사람들, 애인, 팔로워, 팬, 고객을 생각해보라. 당신이 너무 겁에 질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게 너무 멀리 숨어 있다면 10년 뒤에 있을 곳이 어딘지 생각해보라. 좀 더 책임을 져라. 책임을 지고 계획을 완수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라. 코치나 멘토로 활동하건 내기나 경쟁을 하건 커뮤니티나 동호회에 속해 있건 아니면 소셜미디어에서 공약을 하건 모두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잘 아는 일부터 시작하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나 두려움과 자존감에 대한 걱정에 휘둘린다면 정말 잘 알고 있는 일부터 시작해보라. 관심이나 경험 분야가 어디인가? 확실히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자신감을 기른 다음 다른 일로 범위를 넓혀 나가라. 자신에게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라. 결국 당신은 당신이다. 당신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운신의 폭을 좁히거나 목소리와 아이디어가 들리지 않게 만드는 건 금물이다. 세상에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들도 당신처럼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다. 당신을 위한 틈새 공간이 존재한다. 정상에도 항상 들어갈 공간이 있다. 세상에는 많은 작가, 기업가, 인플루언서가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서로에게 끌리고 있다. 이제 소심하게 굴거나 지나치게 고민하지 말고 세상에 당신을 더 많이 알리기 시작하라. 원하는 인생을 끌어당기는 확신의 3단계. 높은 자존감과 자기 확신에 이르는 전략으로 3A라는 확신의 3단계를 소개하려 한다. 1단계, 인식하라. 감정을 지각하고 통제하라. 2단계, 수용하라. 순리를 따르라.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다. 이 사실을 수용하고 아직 보지 못하고 있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라. 3단계, 행동하라. 어떤 상황에서나 장단점의 균형을 잡아라. 이후 그 상황에 대해 긍정적이고 선제적으로 행동하라. 이 3단계 시스템은 당신의 자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영역에서 작동한다. 이를 통해 당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돌보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훈련한다면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얼마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가와 무관하게 이 3단계 과정을 독학할 수 있다. 다행히도 세상이 당신에게 도전거리를 줄 때마다 이것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이 커질수록 이 과정을 더 잘 숙달할 수 있게 된다. 나 역시 항상 내 감정에 휘둘리고 당해왔기 때문에 감정의 절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일단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으면 이 3단계 과정을 밟는데 몇 주가 아니라 며칠이면 될 것이다. 이 과정을 연습할 때마다 3단계를 거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전체 과정을 1초 만에 통과할 수 있다. 내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자존감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 더 행복해지고 생산적이 되면서 더 깊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얻게 된다. 그러니 감정에 반응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서 명확하게 모든 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키워라. 공부하고 배우고 현명한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고 일시적이지 않고 성급하지 않으며 가장 적합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관된 감정을 찾아라. 이때 부는 행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다. 부를 뜻하는 wealth라는 단어는 행복을 뜻하는 고대 영어 단어 well과 상태를 뜻하는 s에서 유래했다. 행복한 상태가 부의 본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총체적이고 정확한 부의 정의는 돈, 배려,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여를 통해 얻는 행복과 번영이다. 감정을 관리하면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으며 부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사람과 나누게 될 것이다. 자책의 도돌이표에 마침표를 찍어라. 이 책을 성실히 읽었다면 당신도 알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들이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바와 똑같이 우리를 보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들 역시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또 실수에서 배우라고 말한다. 모두 이론상으로는 좋지만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조언들이다. 누구나 같은 실수를 2번, 5번 혹은 몇 번이고 반복한다. 인간은 본래 잘하는 것을 잘하고 못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같은 실수를 한다. 의도가 나쁘지 않았던 이상 그래도 괜찮다.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다. 당신이 꼭 명심하기를 바라는 조언이 있다. 우리는 모두 미완성이다. 우리 모두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 모두 자존감을 건드리는 도전을 늘 겪는다. 철이 좀 덜 들었다고 구제불능의 실패자가 되는 건 아니다. 실수를 반복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 한편 자기 개발에 한창 몰두해 있을 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교육 중독자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교육 과정만을 쫓을 뿐 배운 것을 충분히 오랫동안 익히지 않고 빠져나오기 위해 늘 새로운 배움을 쫓는 사람 같았다. 배우기만 많이 배웠지 배운 걸 충분히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 나는 그런 자신을 책망하고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의 많은 멘토 중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 롭, 너는 배운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배운 것들은 내 곁에 머물면서 기회를 발견하게 도와줄 거다. 너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을 거다. 자신을 믿어라. 내가 철이 덜 들었다면서 자책하고 긴장하면 잡을 수 있었던 기회까지 쉽게 놓치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지 위협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에만 골몰한다. 결국 해결책을 찾는데 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창의성이 줄어들게 된다. 나는 배우기만 하는 습관을 과감히 끊었다. 또한 배운 것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는 대신 자신에게 일정한 압박을 가하면서 계속 학습해 나갔다. 물론 배운 걸 실천할 시간도 있어야 하므로 배울 시간과 실천할 시간 모두를 일정표에 마련해 놓았다. 예를 들어 나는 이번 주에 최고의 트레이너들을 위한 고급 말하기 및 영업 수업을 열고 있는데 나는 지난 10년 동안 내가 공부하고 투자했던 말하기와 영업 관련 자료를 모두 활용할 수 있었다. 당신이 배운 모든 것은 언제라도 찾아 쓸 수 있는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과 같다.
자기 개발로 얻은 자기 인식과 자존감이라는 자산은 타고난 직관 위에 쌓이면서 결국 당신이 더 빠르고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도와준다. 돈을 굴리는 결정적 힘, 자존감. 낮은 자존감은 저주파 에너지 교환이다. 성량을 긋지 않으면 불을 붙일 수 없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생산, 사람, 가격 책정, 설득으로 파급되는 높은 에너지 교환을 시작한다. 이때 급여, 담보대출, 매각소득 등의 형태가 필요하다. 가치 생산에 대한 공정한 대가로 돈을 끌어들이면 당신의 자존감은 그 돈을 어떻게 받고 관리할지를 결정한다. 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는 경향이 있다. 재정적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돈을 받는 데 서툴고 자존감을 보완하거나 일시적으로 높이려고 소비 습관, 중독, 부채의 형태로 돈을 쫓아낼 것이다. 구멍난 양동이에도 물은 계속 부을 수 있지만 구멍을 막지 않으면 양동이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종종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버는 것보다 계속해서 더 많이 쓰는 함정에 빠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관계나 네트워크에 잠재된 부를 금전적 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진공 번영의 법칙을 상기하는 게 좋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자연에서는 물리적 법칙에 따라 밀도가 높은 물질이 주변의 빈 곳을 채워 진공 상태가 없다. 이와 관련해 진공 번영의 법칙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는 미리 공간을 비우고 정리해 놓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더 수준 높고 당신과 잘 맞는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인맥을 넓혀갈 때도 이 법칙을 염두에 두는 게 좋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더 강하고 단단한 자존감으로 자신을 새롭게 채워 막대한 부를 쌓고 위대한 일을 하려면 이전의 낡은 자존감을 비워야 한다.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과거의 짐을 치워 더 중요한 것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기적인 청소와 정리를 하라. 당신의 몸, 마음, 감정, 금융, 인맥을 정리해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라. 여기까지 확신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론 무어는 대학 시절에 시도한 사업들의 실패로 파산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원리를 깨닫고 3년 만에 부동산 사업을 통해 백만장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영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기업 프로그레시브 프로퍼티를 포함해 8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레버리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으로 많이 추천되고 있는데요. 그는 주로 부자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책들을 많이 저술하고 있으며 저도 레버리지, 머니, 결단 등 론 무어의 책들을 많이 업로드했었습니다. 이번 책은 좀 더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차이점이 있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의 주제가 자기 확신, 즉 자존감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 당신의 자존감이다. 그리고 부는 자존감에서 결정된다. 자기 자신을 믿고 당당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제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도 온당한 대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이 결국 부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을 알고 자기 가치를 확신하는 자존감 투자 원칙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원칙, 가난을 만드는 가짜 자존감을 버려라. 우리 각자는 모두 특별하고 유일한 존재이며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자존감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원칙, 자기 가치를 스스로 저평가하지 말라. 자신을 응원하고 격려하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제3원칙, 성공하려면 직접 운전대를 잡아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그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려 자신의 비전과 열정, 행동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제4원칙, 자신에게 최고의 투자를 하라. 항상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하는 실용적인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가장 큰 팬이 되어주고 적절하게 거절도 할 줄 알며 자신만의 행동 원칙을 정해 그에 따라 행동하며 자신을 독려하는 여러 방법들이 저술되어 있습니다. 제5원칙, 돈보다 감정을 철저히 관리하라. 자신의 결단과 성장을 방해하는 감정들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저술해 놓았습니다. 제6원칙, 머니 컴플렉스를 이기고 소득 잠재력을 발휘하라. 돈에 대한 자존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레버리지를 포함해서 어떻게 소득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부와 행복이 자존감에서 비롯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감은 낮아졌다 높아졌다를 반복하면서 늘 우리 곁에 머물지만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캐캐 묵은 고민들이 해결된 듯한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나의 모든 고민들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지 못해서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내면의 비평가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가 나의 최고의 팬이 되어주고 지지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고두고 남을 띵언들이 많았던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